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참,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쑥스럽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고, 아주 중요한,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한 이틀 남았네요. 오늘, 주제는 그때 누수소송을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2022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인플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그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2023년은 훨씬 더 힘들어지리라는 게 예상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언급할 거 있으면 하고, 오늘은 누수소송 ING 구탄 마무리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누수소송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한 2, 3개월 됐나요?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조정조소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따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피고가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코가 빠졌더라고요. 거의 2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모든 제가 드린 비용, 법원 감정인 비용에 308만원하고 기타 비용을 받고, 또 한 가지, 저는 내부 있잖아요. 그 천장이 샜던 거, 그거는 제가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저쪽 누수 원인 제공자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저도 약간의 피해는 있죠. 원래는 그 아래층에 모든 인테리어나 그런 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시작했을 때 따지고 보면 그 사람하고 제가 원수지간도 아니고 언제든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제가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게 세상사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양보는 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밑에 그 공사는 우선은 다른 건 접고, 제가 들은 비용은 69만원을 들었습니다. 천장에 갈바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외부 요인인 거는 틀림없었어요. 외부에서 물이 샜어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공유 부분에 대한 누수 소송은 전체 세대수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빌라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자 전체를 상대로 분담해서 부담하라, 이런 걸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내가 하겠다. 그냥 내 비용으로 그 갈바라고 합니다.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는 딱 특정된 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섭외해서 거기다가 갈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딱 받치는 거예요. 얇게 해가지고 그걸 물이 떨어지는 거를 외부로 배출하는 거,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한 2, 300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대신 인프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69만원에 처리를 했고, 근데 그 중에 진행 과정을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두 가지식으로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제가 왜 조정까지 하게 됐냐면은, 이게 조정을 하고 확정 판결을 받고 그러면 1심이잖아요. 2심, 3심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그때도 아직 폭우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이 세입자, 정말 착한 세입자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었어요. 또 비 오면 또 그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자, 빨리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당신도 손해고 나도 일부 손해를 부담할 테니 조정을 요청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조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법으로 시작해도 미워도 또 대화로 끝나는 게 인생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소송이 진행 중에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누구 그 근처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대표님, 그거 혹시 그 소송 중인 집이 지금 매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따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매도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오월수를 냈어요. 당연히 원인으로 지목된 그 세시 문제 내지는 외부 문제, 이거를 해결이 된 거죠. 그래도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세입자한테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제 세입자 약간의 누수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갈바 작업을 해서 끝마친 겁니다. 결과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후에 한 2번의 폭우가 있었는데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고한테 참 멍청하다는 거 생각하는 거는 그 집을 팔게 된 거를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거 소송이 귀찮아서 싸게 팔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그랬어요. 피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 얘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세시를 하든 외부 그 문제가 있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그렇죠? 경매 중에도 매도는 할 수 있는 거고 소유권에는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수리해서 팔게 되면 더 받지 않겠느냐. 결과론적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몇 천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참 멍청한 짓이라 이거죠. 셋이 기껏 해봐야 수백만 원, 천만 원 이하입니다. 해주고 또 거기는 그 빌라기 때문에 한 5, 600만 원 안짝이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게 되면 그렇게 해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팔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일반 매매하는 주택도 인테리어를 하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뭐 이야기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그렇게 하라고 판사가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고, 뭐 저한테도 그 핑계겠죠. 이렇게 소송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빨리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팔렸어요. 어쨌든 팔렸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팔린 게 일이 더 빨리 끝내는 원인이 됐지 않았느냐. 왜? 그 새로운 매수자가 집을 올수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위에는 이제 문제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갈바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 지난 구탄까지 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누수 소송은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시작했는데 제가 공사이행 소송을 처음에 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사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 그럴 때 뭘로 바꿨어야 되냐면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손해배상 금액이 작아서 또 피고를 생각해 준다는 생각으로 손해배상을 빼고 공사만 해달라, 공사이행 소송으로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공사이행 소송이라는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철거 소송은 있어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하게 되면 가압류를 해서 강제이행까지 해서 그 집을 경매로 붙일 수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법에도 변호사들도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법을 꽤 안다 그래도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길어진 원인은 그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에 시끄럽지 않게 전 세대에다가
그 외부 그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제가 69만 원을 부담시킴으로써 깔끔하게 목공공사도 하고 갈바 작업도 하고 도배까지 해서 69만 원 거의 무료로 했다. 무료는 아니죠. 69만 원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잘 마무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누수 소송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가지 않고 짧게 하기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시작해서 사람 사이니까 대화로 끝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